이번 시간에는 기하구조, 분자의 기하구조를 결정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지오메트리, 스트럭처, 기하구조. 얘를 그러니까 3차원 기하구조를 배울 거거든. 3차원 구조. 요거를 결정하는 이론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VSEPR 약자거든. 약자. 미쿡,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도 부름. 베스퍼. VSEPR 띠오리. 얘는 루이스가 나오고 난 지 한참 뒤에, 한참까지는 아니고 40년? 40년이면 한참이지. 그쯤에 나온 이론인데, EPR이라는 게 뭐냐면 약자 V는 밸런스. 밸런스가 뭐야? 그 균형은 밸런스야. 그거랑 다른 거임. 밸런스도 여기 A 아니야? 아무튼 밸런스. 얘는 원자까지. 원자가 껍질. E는 일렉트론 전자. 페어 배 아니야. 쌍 전자쌍. 리펄전 반발. 그래서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 이렇게 그냥 부르면 된다. 이게 원자가 껍질, 전자쌍, 이게 뭔 소리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잖아.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이제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일렉트론 그룹이라는 말을 써. 전자군이라는 말인데 전자군.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그냥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덩어리. 전자 덩어리끼리 뭘 한다? 반발을 한다. 리펄전. 반발을 하는데 요 반발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를 찾아간다는 거야. 반발력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 전자군끼리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자, 여기서 전자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전자군은 뭐냐? 그냥 진짜 전자가 뭉쳐있으면 다 전자군으로 처리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다중결합. 다중결합이 아니더라도 그냥 결합. 그치? 단일결합. 그냥 화학결합. 얘네들을 차이를 두지 않고 다 똑같은 덩어리로 생각을 한다고. 비공유, 전자쌍. 이런 것들을 한 개의 덩어리로 간주를 한다. 그래서 간조가 아니라 간주. 얘네들끼리 이제 반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간주. 그래서 덩어리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반발해서 생길 수 있는 뭐가 다를 거야? 모양이 다르겠지. 그거를 또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자, 중심 원자가 있을 때 중심 원자 주위에 반발하는 전자군의 수.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테릭 넘버라고 부른다. 스테릭 넘버. 입체수야. SN이라고 하고 입체수라고 부른다. 오케이? 아까 말했던 요 덩어리들이 주위에 몇 개 있냐, 이게 그냥 SN이라고. 그러면 이 SN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그냥 덩어리 개수를 세주면 된다. SN은 덩어리 개수 어떻게 생각하면? 결합수. 그러니까 단일 결합수. 단일 결합이랑 다중 결합을 따로따로 보지 않는다고. 두 개를 똑같은 덩어리로 취급을 한다. 단일 결합수, 다중 결합수. 여기다가 뭐까지? 롬페어 수까지 다 그냥 다 더해주는 거야. 오케이? 단일 결합수랑 다중 결합수를 더한 게 뭐랑 같겠어? 주변 원자수랑 같겠지. 그러니까 어떤 X가 있고 주위에 뭐 이중결합 있고 단일결합 있고 이중결합 있다 해봐. B 달려있어. 그냥 다중결합수 1, 2, 3, 4 롬페어까지 있다 하면 전자군 개수가 몇 개? SN이 몇? 1, 2, 3, 4 4개가 된다고. 주변 원자수 3개. 요게 주변 원자수고 롬페어 개수 하나. 그래서 다 이거를 다 똑같은 그냥 반발하는 덩어리, 같은 덩어리로 취급을 하자. 그래서 똑같이 세준다는 거야. 그리고 SN을 판단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겠어? 얘는 루이스 구조로 판단을 하겠지. 루이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SN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SN이 2다. 2인 것부터. SN이 1이면 안 돼요? SN이 1이면은 그냥 직선이잖아. H2. 내 입장에서 SN이 하나. 그치? SN 1인 거는 그리고 거의 없어. 왜? 전자쌍이라도 갖고 있거든. 전자쌍이라도 있잖아. 얘는 SN 2겠지. 그치? 원자가 두 개라 해도. 아무튼 SN 1이면 그냥 선형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안 해도 되고. SN이 결정이 되면은 뭐가 결정이 돼? 전자 그룹, 일렉트론 그룹의 기하구조. 지오메트릭 스트럭처. 이게 먼저 결정이 됨. 전자군의 기하구조. 그 덩어리들끼리 어떤 기하구조를 가질 수 있는지. 이때 핵심이 뭐라 했어? 반발력 최소화. 반발력이 최소화돼야 된다. 반발력이 최소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제일 멀어져야겠지. 그러려면은 각각의 각도, 본딩, 앵글, 각도는 어떻게 돼야 돼? 각도는 최대화될수록 멀어질수록 안정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제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볼 거다. 전자군의 기하구조가 결정이 됐으면 마지막으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야? 여기서 전자군에 뭘 포함시켰어? 롬페어도 전자군에 포함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실제 분자 모양을 말할 때, 물을 말할 때도 롬페어가 두 개가 있는데 얘의 모양까지 고려를 해?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안 한단 말이야. 물은 그냥 부분형이다. 이것만 이야기를 하지. 즉 전자군의 기하 구조에서 뭐를 알게 되면 롬페어 LP라고 쓸게. LP 개수가 결정이 되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이제 분자의 모양이 나온다. molecular stage. 분자 모양. 분자가 모양? 이게 아니라 분자 모양. 뭐 그럴 수도 있지. 강의 찍는 게 힘들어. 너무 싫어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SN이 두 개면은 어떤 구조가 제일 안정할까? 전자군의 기하 구조가 리니어. 한글로는 선형. 오케이? 그냥 두 개면은 반듯한 게 제일 안정하겠잖아. 어떤 원자가 있고 전자 덩어리가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180도만큼 배치가 된 게 가장 안정하겠지. 그거를 우리가 선형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LP 롬페어가 한 개면은 어떻게 돼? 한 개면은 만약에 요런 경우 같은 경우에 SN이 인데 롬페어 하나면 요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지. 그냥 선형이지. 우리가 0개일 때, 1개일 때 이렇게 가까이 보자. 0개면 얘도 리니어, 1개여도 리니어. 두 개 다 같은 선형 분자 모양도 똑같다는 거야. 선형. 어떤 게 있을 수 있어? 한 개 그냥 보통 한 개는 생각 안 해줌. 원자가 두 개인 경우는. 근데 한 개여도 마찬가지다. 일단 LP가 0개인 경우 뭐가 있어? CO2. 그렇지. 예시. 또 뭐 있어? N2O 아까 했었지. N2O, N3 마이너스. 이런 거 예시들은 다 어떻게 알아요? 대충 생각을 해보면 돼. LP가 없으려면 중심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 그러면 아까 했던 규칙 4 빼기 2 빼기 2를 했을 때 0이 나오는, 원자과 전자 빼기 공유 원자과 했을 때 0이 나오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면 된다고. 5 빼기 3 빼기 2 0 나오지. 얘는 6 빼기 3 빼기 4 나오지. CN 마이너스, 아까 다 했던 거 OCN 마이너스, 이런 것들 NO2 플러스, 그치? 이런 것들이 다 선형 분자가 되겠지. N2O 이렇게 되잖아. 요거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개라고, 덩어리가 두 개. 알겠어? 두 개인데 LP가 0이다. 그랬을 때 선형이라고 하는 거. LP가 1인 거는 뭐 CO, 그치? NO 플러스 막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거는 모양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고. 3개일 때보다 3개. SN이 3개다. 덩어리가 3개야. 뭐 기준으로? 중심 원자 기준으로 덩어리가 3개 있으면 어떻게 배치되는 게 가장 안정하겠어? 삼각형 모양.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되고, 전자군의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돼? 이게 120도가 돼야겠지. 그래서 전자군의 기하고조는 뭐가 돼? 얘를 뭐라 하냐? 트리고널 플래너. 평면 삼각형이다. 이렇게 불러. 오케이? 얘는 전자분의 기하구조야. 그럼 분자의 기하구조는 LP가 0일 수도 있고 LP가 1개일 수도 있지. 2개인 경우는 안 한다 했어. 1개인 경우는 너 아까 안 했어. 2개인 경우는 왜? 2개가 전자쌍이면 그냥 리니어잖아. 원자가 2개밖에 없는 거잖아. LP가 0개야. 그냥 이게 다 결합이라는 소리지. 롬페어가 0이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 똑같이 트리고널 플래너가 될 테고. 어떤 게 있어? 아까 했던 BF3. 그치? BF 옥텟 결핍이라서 주위에 중심에 남는 게 없다 했어. 2, 3, 3개잖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었고, NO3 마이너스, 중심에 안 남기게끔 3개로 만드는 거야. 6 빼기 2 빼기 2, SO3, CO3 2 마이너스, 이런 애들 트리고널 플래너다 하고, 전자쌍 하나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하나가 전자쌍이야. 그럼 뭐야? 요렇게 부메랑 모양이란 말이야. 부메랑 모양이 우리가 뭐라 그래? 벤트. 얘는 구분형이라고 불러. 구분형 뭐 있어 여기서? H2O라고 하면 안 돼. H2O는 뭐야? H2O는 4개야. 4개. SN이 4일 때의 구분형이야. 얘 지금 3일 때 하는 거야. 아까 기억해봐. SO2 이거 아니다. SO2 맞나? SO2 얘도 있고, 또 NO2 마이너스, O3 그냥 NO2 이런 애들. O2 이거였지. NO2 마이너스는 땡땡땡땡 요거였고, 3개인데 LP 하나. 구분형이다. 그치? 3까지 됐어. 4일 때 전자 그룹이 4개가 있는데 최대한 벌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생각을 해봐. 어떻게 돼야 돼? 삼연체 모양이 돼야겠지. 하나는 앞으로 나오고 하나는 뒤로 들어가고, 이렇게 삼연체 모양. 그지? 이때 삼연체일 때 각도가 몇 도일까? 이 얘네들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 109.5도. 이렇게. 그리고 이름은 테트라히드랄 삼연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P 개수에 따라서 분자 모양이 달라짐. LP가 0개, LP가 1개 있을 수도 있고 LP가 2개 있을 수도 있겠지. LP가 0개면 그대로 어떻게 돼? 그대로 테트라히드랄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고, 전자군이랑. LP가 1개면 여기 1개가 이제 롬페어야. 그러면 요런 모양이지. 피라미드 모양. 그래서 요걸 뭐라 하냐? 트리고널 피라미드라고도 하고, 트리고널 피라미달이라고도 하고, 트리고널 피라믹이라고 쓰기도 해. 영어 명칭을 알아둬야 돼. LP가 2개 있으면 여기에 2개가 있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돼? 부메랑 모양 나오지. 여기서도 모양이 벤트. 한글로는 얘는 삼각 피라미드. 벤트는 똑같이 구분형인데 위에서 나온 구분형이랑 다른 구분형이라. 위에서는 3개에서 하나가 LP일 때 구분형이고, 여긴 4개 중에 2개가 LP일 때 구분형이야. 예시 뭐가 있을까? 삼연체는 제일 쉬운 거 CH4 이런 것들, 또 SO4 2- 이런 거 내가 예시 이야기할 때 잘 모르겠으면 다 그려봐. 다 그려봐야 다. 뭐라 했어? 하나 나왔을 때 1초 만에 바로 나올 수 있게끔. 1초 걸렸지. 그리는데 1초 걸렸잖아. 바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려야 된다고. 알겠어? 하고 또 XeO4, ClO4 마이너스, 이런 애들 PO4 3 마이너스, 이런 애들 다 삼연체지. 삼각 피라미드는 NH3 제일 쉬운 거. NH3.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ClO3 마이너스. 지금 이거 바로바로 생각을 해내는 거야. 바로 머릿속에 계산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될 만큼 해야 돼, 연습을. 이게 H2 뭐 S, 또 뭐 있어? ClO2 마이너스, XeO2 요렇게. 맞지? 여기서는 중요한 게 사실 뭐 다 마찬가지인데, 롬페어 수가 증가하면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같은 수에는 같은데 롬페어 수가 증가하면은 증가 했을 때 얘네들의 결합 각도도 다 109.5도로 유지가 될까? 요거 사이 각도가 109.5도였잖아. 아까 다 똑같은 덩어리를 본다고 했고. 그러면 LP수가 증가해도 얘도 109.5도, 결합 사이 각도가 얘도 109.5도, 109.5도, 109.5도 이렇게 될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양은 맞거든. 모양은 삼각 피라미드 구분형 이렇게 되는데 결합각이 많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바뀌어. LP수가 증가하면 결합각이 결론은 감소하거든. 감소. 왜 그러냐면 론페어라는 것 자체가 반발력이 엄청 커. 반발력이 그냥 일반적인 결합보다 론페어가 있을 때 얘가 다른 걸 미는 힘이 더 크다는 거야. 그럼 론페어가 여기를 이 자리를 차지를 해. 그러면 얘가 다른 결합 3개를 이렇게 밀어주겠지. 론페어가 하나라면. 그래서 다른 애들 결합끼리의 결합각도는 살짝 감소한다. 어느 정도로 감소하냐면 CH4가 얘는 109.5도겠지. 그렇지? 다 똑같으니까. 론페어 하나 있을 때 C3는 107도가 나오고 각도 외워야 돼. 물은 104.5도가 나와. 2.5도씩 감소. 오케이? 이렇게 되더라. 위에도 마찬가지로 얘는 정확히 120도인데 얘는 정확히 120도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론페어가 하나 있으면 120도보다 살짝 작아지겠지. 오케이? 그게 몇 도인지 얘는 몰라도 되는데 3연체 같은 경우는 요거 유명한 애들 3개는 각도를 알아놓자 라는 거 됐고, 여기가 이제 SN4일 때, SN5일 때, SN5일 때가 좀 어려워. 자, 왜 어렵냐? 일단 전자 분해 기하 구조가 어떻게 나오냐면 5가 되면은 5개면은 5개가 똑같은 결합각을 각도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없어. 그래서 제일 안정한 구조가 일단 평면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있고 3개가 평면 삼각형을 이루고 2개가 수직축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가지더라. 요 3개가 평면 삼각형, 오케이? 3개가 평면이고 2개는 90도로 서 있는. 그래서 여기는 90도, 여기 사이는 120도 이렇게 되는 거야. 요 누워있는 세 축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이크토리얼 수평축